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파트는요. 자, 소방시설의 우리 기사, 기계구조 원리에 관련된 실기 문제풀이 또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지금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좀 날씨가 좀 추워진 가운데 제가 검측을 나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공사했는지 감리를 하기 위해서 검측을 갔거든요. 그때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계속 열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빠른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틀린 거는 우리 이제 게시판이나 사이트에 올려서 이런 부분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강의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설비 기사 기계구조 원리에 대한 실기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계에 관련된 실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잘 풀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쭉 여러 번 풀어봤는데 그 계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관리사에 나오는 계산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조금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사 시험이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실감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비슷한 게 나온다라는 거. 거기서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요 문제는 요 원리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용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는 문제는 길게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죠. 요런 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써보고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하고 쓰는 문제,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 기사는 자, 기출 위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아무 이론, 기본적인 기초 바탕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어렵다. 그죠?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기초적인 지식과 수식, 공식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요게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기초도 없는데 바로 기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푼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기출을 보면서 요런 내용들을 봐야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기출 문제 10년치 있죠? 1년에 3번씩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30개예요. 대략적으로. 그죠? 1년에 우리가 시험을 3번 보는데 10년치 기출 문제를 본다라는 거는 30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30회. 자, 요거를 총 5번을 보면 되는 겁니다. 5번. 5번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 보면 거의 한 달 걸려요. 한 달. 처음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요. 요거보다 더 걸릴 수 있죠. 한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두 번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3주로 줄어요. 요 시간이 10년치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눌러보면서 문제 푸는 게 첫 번째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두 번째는 3주면 끝낸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풀어요.
일주일이면.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된다? 3일 또는 2일이면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섯 번째를 보게 된다? 그러면 1일 걸려, 1일. 하루면 다 본다. 자, 이렇게 나는 5번을 봤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6번, 7번 더 반복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루치만 걸려요. 하루치만. 예.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3일 전에는 뭐 쉬운 기초 이론 있죠. 뭐 기호, 도시 기호라든지 공식이나 내가 조금 빼먹은 뭐 이런 이론에 대한 내용 쓰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처음 보는 게 한 2달이나 1달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내가 막 그거 잡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답을 안 보고 다 풀 수 있다? 예, 못 풀어요. 그래서 꼭 풀다가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싶으면 답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을 보고 암기하시면 돼요. 요런 문제는 요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때에는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요런 형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문제 푸는데. 알았죠? 그러면 우리 기계 실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에 대한 이론하고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책에 남아있지 않은 기출되었던 문제를 몇 개 좀 추가를 했어요. 그것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계소화 설비고요. 맨 처음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 이제 필기 때 내용은 다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요거 쓰라고 가끔씩 나옵니다. 벌써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에 대한 정의는 뭐고 대형 소화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요거를 쓰라고 나와요.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잘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 A급은 1에서 9단위까지겠죠?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형 소화기 정의 쓰라고 할 때 요 부분 있죠.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하고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꼭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봤다고 해서 암기되는 거 아닙니다. 한 10번 정도로 봐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한 번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넘어가잖아요. 이거 못 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써봐야 되고 이런 거는 암기 노트에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암기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대형 소화기에 소화 약재를 집어넣는데 얼마 정도의 약재를 넣어줘야 되느냐. 약재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포각물 분할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포각물 분할이 268, 235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를 섞어서 낸다고요. 섞어서. 맨 처음에 포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론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포각물 분할이 268, 235를 밑에 써놓고 그거를 맞춰가면서 가로치기 문제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포각물은 리터고 분할이는 킬로그램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단위가.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죠. 자, 자동 확산 소화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에 대한 정의가 2줄밖에 안 됐는데, 자, 법이 바뀌면서 3개로 분류가 돼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도 일반 화재용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고요. 주방 화재용 자동 확산 소화기, 그 다음에 전기 설비용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 확산 소화기는 천장에 동그랗게 UFO 같이 생긴 그런 소화기죠. 그 소화기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쓰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화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소화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보게 되면 소화기를 분류를 할 때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누고 있죠. 축압식은 소화기 자체 내에 약재를 집어넣고 여기서 N2 가스로 눌러주는, 그죠? 요런 방식이 축압식이고요. 가압식은요, 이 가스 용기 같은 여기에 질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레버를 누르게 되면 요게 용기가 깨지면서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요런 방식이다. 그래서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압력 지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축압식, 없으면 가압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진은요, 대형 소화기 사진입니다. 대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다. 운반대하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도 3개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스 소화기예요. 가스 소화기. 가스 소화 약재가 들어가 있는 소화기인데, 자, 이렇게 혼이 긴 거 있죠. 혼. 이 혼이 긴 게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자, 그 다음에 할론 소화기는요, 특이하게 호스가 없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색깔이. 요게 할론 소화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거, 기초적인 이론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고, 아, 요렇게 생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소화 장치예요. 자동 소화 장치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뭐가 다릅니까? 자동 소화 장치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를 해서 소화 약재를 뿌려주는 게 자동 소화 장치의 정의가 되겠죠. 자동으로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종류만 좀 알아두자. 종류만. 자, 종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캐비넷형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안에 요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소화 약재를 집어넣는 거고, 여기에 이제 분사 노즐이 있고요. 여기에 온도 센서가 있어서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소화 약재를 여기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 뿌려주는 겁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소화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조리하는 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서 여러분들이 조리하고 있다가 모르고 나가버리면 이거 불나겠죠.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불이 꺼지게 되면 가스레인지 이렇게 켜놓고 불만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가 누설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는 게, 그죠? 탐지부고요.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는 거 탐지부고요. 그 탐지부에서 가스 누설을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수신반에서 가스가 누설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뭘 합니까? 가스 차단 밸브를 확 잠가 버린다고요.
우리 가스레인지 밸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스 선이 있고요. 그죠? 배관이 있고 요거 돌리게 되면 잠기고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니까 수동이죠. 그런데 얘는 자동이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돼 있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요거 밸브를 잠가 버린다고요. 뭐가 작동이 될 때요? 탐지부가 작동이 될 때. 그래서 탐지부의 설치 높이가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 가로치기 문제로 나옵니다. 탐지부의 설치 높이. 우리가 만약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가스를 어떤 가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LPG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LNG를 사용하는데, 그죠? 도시가스죠? LNG가. 자, LNG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뜬다. 그래서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탐지부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요. 중국집이나 여러분들 음식점의 주방이 있죠. 그런 데에 설치를 하는 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여러분들 음식을 만드는 이런 주방이 크잖아요. 여기서 웍을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후드가 있다고요. 음식 냄새 이렇게 빠지라고 후드. 그러면 이 후드 안에도 우리 식용유 이런 기름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덕트에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헤드를 항상 덕트 방향으로 또는 덕트 안에다가 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헤드를 안에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차단 장치도 있고요. 조금 헤드가 많이 설치된다라는 거예요. 주방이 크니까. 뭐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사진이에요. 자동 소화 장치. 자, 가스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캐비넷형은 캐비넷 안에 이렇게 소화 약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방제실이나 이런 데에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가 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분말 자동 소화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은 약 분유통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고체 에어로졸 방사가 되면 이렇게 방사가 되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자동 소화 장치는 종류만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 요런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 소화 연구예요. 간이 소화 연구. 자, 간이 소화 연구는 우리 에어로졸식 소화 연구, 그다음에 투척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공간용 소화 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약제 위의 것을 이용한 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에어로졸식은 이렇게 파리아까지 생겼어요. 여기서 하얀색 이런 소화약제가 쭉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척용은 여러분들 지하철 타실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요거 하나 빼가지고 집어 던지면 되는 겁니다. 화재가 난 지역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판넬, 분전반 판넬을 열어본 건데, 분전반에 있는 이 판넬을 딱 열게 되면 여기에 전기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불 날 수도 있죠. 스파크 막 터져가지고. 그럴 때 우리 약재를 뿌려주는 소공간 자동소화 장치인데, 여기에 약재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약재들이 쫙 나와요. 헤드가 개방이 되면 이게 소공간용 소화용구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구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요. 자, 소형 소화기 우리 보행거리 기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보행거리 기준에 따라서 소화기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공간은 추가적으로 소화기를 하나씩 더 배치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창고시설의 배전반, 분전반마다 가스 자동 소화 장치하고 분말 자동 소화 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창고 시설에 내에 배전반, 분전반은 이제 무조건 요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고에 있는 거. 그래서 보행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 설치 높이는 1.5m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이산화탄소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구 설치 제외 장소죠.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거 요거 3개 쓰라고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3개의 장소 쓰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서 탐지부에 요 설치 높이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 부분은 가로치기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게 가장 많이 나왔고 뭐 차단 장치 요 부분이 있죠. 요거 가로치기 문제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지부를 요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기구나 뭐 여기 청소 부분 요런 것도 가로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위 온도하고 요거 가로치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이제 능력 단위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능력 단위라는 건 뭡니까?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거죠.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를 소화기가 끌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에 대한 능력 단위는요.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를 이 간이 소화 용구를 이용해서 뿌리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알았죠? 수치화한 거다. 자, 마른 모래는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팽창질소, 팽창진주함은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구비해 두면 그 능력 단위가 0.5단위. 즉 화재의 규모가 0.5단위인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표도 여러분들 기초적인 3점짜리 문제로 숫자 위주로 해가지고 가로치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뭡니까? 요거죠. 능력 단위를 산출을 해가지고 어디에 능력 단위예요? 용도별이죠. 그래서 용도별, 우리가 어떤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냐에 있어서 그 용도에서 화재가 나면 이 화재의 규모가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일 때에는 몇 제곱미터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위험한 시설이다라는 거죠. 자, 위락시설에서 화재가 나면요. 그 화재에 대한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1단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용도별로 능력 단위를 산출하는 거 요거 이 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암기를 못하면 여러분들 실기 문제 풀 수가 없다. 소화기에서. 그래서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위로시설이죠. 이거 어떻게 암기했죠? 공, 지, 관문, 위장 이렇게 암기했었죠. 얘는 기본적으로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소화기로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개 외에 나머지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최소한 6개 정도만 암기해 두자. 알았죠? 금판수습, 노전, 공업. 금판수습, 노전, 공업. 요거까지만 좀 암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공동주택 요거 없어졌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고 주차장 있죠.
뭐 주차장이 나온다. 이 차고 주차장은 어느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차장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요 3개 외에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밖의 것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학교죠. 학교. 자, 학교는 무슨 용도입니까?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자, 교육연구시설이 요 3개에서 벗어나서 이 기타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학교 나오면 요 4번째를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바닥 면적의 2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화 구조하고 불연재를 2개 다 만족이 될 때만 2배를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하나만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가 아니다라고 하면 2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2개 다 만족이 돼야지만 2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공동주택 저게 없어지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기술 기준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아파트는 이제 무조건 뭐 2배 해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100제곱미터마다 1능력 단위로 산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아파트. 알았죠? 이렇게 페이크를 쓰겠죠. 아파트인데 내화 구조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 능력 단위를 산출해라. 또는 소화기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화 구조 불연재료 2배 해줘야겠네. 100에다가 2배를 해줘서 200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내화 구조랑 불연재료로 되어 있던 무조건 100제곱미터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외에 다른 용도는 내화 구조 불연재료면 2배씩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정의 다 쓸 수 있죠? 대형 소화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에 대한 정의.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다 기출됐던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차단 장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설치 높이죠? 30cm.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하 1층에 판매 시설로 나왔어요. 판매 시설. 금판 수속 3번째였죠? 자, 판매 시설 동그라미 쳐야겠죠. 네. 지하 1층에 판매 시설이 되어 있다. 3번째라는 거 표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내화 구조 불연재료로 되어 있나요? 그런 거는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비내화 구조, 비불연재료다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닥 면적 3,000에다가 그죠? 100이죠, 100. 요거를 나눠주게 되면 능력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2개 없어지게 되면 30 단위가 나와요. 30 단위가 나오는데 어떤 소화기를 배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능력 단위가 몇인 소화기를 배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3단위짜리 소화기를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단위 소화기 한 개당 3단위의 능력을 내니까 여기 판매 시설은 30단위만큼의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 단위 없어지고 개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 몇 개 설치가 되는 거예요? 10개를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책에 없는 문제인데요. 책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뒤에 우리 책에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제 분말 소화기 A급 능력 단위 3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 여기 실, 여기 실, 여기 실. 실이 4개죠. 이 실이 다 강의실로 실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학교의 강의실이래요. 학교 나오면 이제 그 밖의 시설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비내화 구조니까 200으로 하면 된다. 기타 구조 200. 그죠? 예. 학교는 교육 연구시설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 물음이 자,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분말 소화기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행거리에 따른 통로에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통로. 통로는 보행거리마다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과 2를 고려했을 때 총 소화기의 개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에는 이 강의실, 그죠? 강의실 면적을 다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바닥 면적을. 자, 여기에 하나의 강의실의 면적은 20 곱하기 7이죠. 예. 요게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러면 세 개를 구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네 번째 거 여기 강의실 더해줘야겠죠. 자, 세로가 1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이에요.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해주게 되면 강의실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해준 겁니다. 그죠? 자, 학교의 강의실이라고 했으니까 비내화 구조니까 얼마예요? 2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2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3.1단위가 나오거든요. 자, 3.1단위에서 무조건 절상해서, 그죠? 4단위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능력 단위 4단위로 미리 바꿔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3.1단위에서 소화기 능력 단위가 몇 단위를 했어요? 3단위죠. 그죠? 그러면 요거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1.01 요 정도 나오나요? 네. 그러면 무조건 소수점 뒤에는 절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화기 개수 2개가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여기서 절상에서 능력 단위를 올려주고 계산을 하든 아니면 안 올려줘서 계산을 하든 어차피 2개 나온다. 그죠? 그래서 2개를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33제곱미터마다 구획된 장소,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는 소화기를 하나씩 추가로 설치를 해라라는 거였죠. 아까 강의실이 몇 개로 구획이 되어 있어요? 4개로 구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4 해줘야겠죠. 소화기 개수. 33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추가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140이죠. 그죠? 여기는요. 200이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플러스 4개를 더 해줘야 된다. 그죠? 2개에다가 4개를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복도에도 이제 설치를 해줘야겠죠. 복도에도 소화기를 설치를 해주는데 자, 일단 소화기를 복도 끝에 하나를 설치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끝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해주고 자, 여기가 총 60이에요. 60. 그죠?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하면 60이잖아요. 60에다가 소형 소화기 A급은 20m마다 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죠? 3개를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복도는 총 4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주게 되면 총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개수는 몇 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쓸 때 이제 계산 과정하고 답을 쓰는데 꼭 여러분들 요 단위 요런 거 있죠. 능력 단위 이런 우리 단위를 쓰는데 단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요 계산 과정하고 답 딱 예쁘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요번 문제는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고 지하 1층과 2층은 주차장. 주차장이면 차고 주차장. 세 번째죠. 표 세 번째. 자, 지하 2층은 100제곱미터의 보일러실이 있다. 보일러실에다가 우리 뭐 설치해야 되죠? 부속 용도로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부속 용도로 우리 소화기를 설치할 때 우리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를 설치를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자, 능력 단위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능력 단위 그 표를 이용해서 능력 단위가 나왔다고요. 얼마나의 능력 단위가. 자, 그러면 요거를 25제곱미터로 나눠서 요게 1 능력 단위 요렇게 되는 겁니까? 요 말은 아니라고요. 그냥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단위짜리나 3단위짜리나 4단위짜리나 5단위짜리나 어떤 소화기 1단위 이상만 되는 소화기 한 개를 설치를 해주라 라는 거죠. 네. 말이 그런 말이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를 계산해서 소화기 뭐 3단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25제곱미터마다 그냥 소화기 개수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지하 2층의 소화기 개수,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층 소화기 개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 지하 2층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해줘야겠죠. 자, 자동 확산 소화기는 우리 10제곱미터 미만이면 하나,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2개만 설치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개 이상으로 나왔죠. 법이 바뀌어서 이제 2개 이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제곱미터에 무조건 2개씩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20제곱미터면 2개, 30제곱미터면 뭐 3개를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7개가 좀 정답이 이상해요. 이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죠. 부속 용도로 추가해줘야 소화기.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단위, 3단위, 4단위 어떤 거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산정에 제외를 해라. 아까는 자동 확산 소화기 산정하는 거 넣어줘야 되는데 요번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자동 확산 소화기만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똑같죠? 그죠? 문제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틀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 100제곱미터마다 요거 20단위 해가지고 20단위를 3으로 나눠서 이렇게 7개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요거는 맞다고요. 주차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전체적으로 7개를 설치를 하는데 부속 용도에 설치하는 거 있죠. 부속 용도 설치하는 거.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냥 25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능력 단위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화기 한 개를 설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6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6단위가 아니고 6개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단위를 3으로 나눠서 2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6개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그냥 개수로 바로 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만 하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6개의 소화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이렇게 7개로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는 산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해야 된다. 이거 알았죠? 우리 책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책 풀이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능력 단위 구해서 소화기 개수로 계산하는 게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책에 없는 문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거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구하는 거예요? 연소 범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이게 르샤트리의 공식에서 전체 우리가 UFL을 하고 LFL 하한계하고 상한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연소 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한계를 구할 때 항상 우리가 요거를 혼합 기체일 경우, 그죠? 혼합 기체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요거를 항상 100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그래서 다 항상 100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 자, 공기는 가연성 가스가 아닙니다. 조연성 가스죠. 조연성 가스. 연소를 하는 걸 도와줄 뿐이지 자기 스스로 연소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 공기의 조성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100이 아니라 100에서 70을 빼준 올리 가연성 가스만 혼합된 거 그거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인 수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의 조성만 더해져서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즉 가연성 가스의 조성만 더해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FL, UFL을 계산을 할 때 요게 30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UFL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이제 혼합관수의 연소 가능 여부를 설명해라라고죠. 요거 이제 설명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소가 이 연소 범위에 들어가서 연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요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자, 계산을 했어요. 요거 35로 바꿔서 UFL과 LFL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 연소 농도 범위가 UFL, LFL 나와서 3.26%에서 그죠? 연소 범위가 혼합가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거는 단일가스죠. 뭐 수소, 475수 이렇게 해서 4에서 75 수소 단일가스일 경우에 연소 범위였고 요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수소, 에테인, 메테인이 섞였다니까요. 이 섞였을 때의 그 섞인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구해봤더니 3.26에서 16.67%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연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여부죠. 자, 그거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거 이거 30이에요. 30. 알았죠? 혼합가스 전체 다 더해봤더니 30이라고요. 이 30%의 이 농도 범위가 얘 이상이죠. 여기가 30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지요. 30이.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요것도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문제를 넣어서 여러분들 풀이 시간에 넣어드렸다는 거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 없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눌러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소화기구에 대한 거 요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보시고 요런 문제는 요게 포인트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만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이 계산기가 손에 익어요. 계산기가 손에 익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볼 때 이게 빠르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산기도 이왕에 시험 보는 거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장만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산기 하나만 사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나 관리사 시험 볼 때도 계속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는 싼 거,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사야 돼, 뭐 이러지 말고 좋은 거 계산기 하나,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거 계산기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